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이 되니까 지금 시간으로 15일 자정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2시간? 12시간 뒤면은 이제 사면 받아서 나와요. 그 이제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출소하면은 분명히 뭔가 정치 공학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선거에 나온다기보다는 약간 좀 재보선 쪽에 도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랑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번 당 대표 안 나왔으니까 그럼 둘이 붙는 이 어떻게 볼까 대진표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보세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자기 선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네네. 맨날 남의 선거만 하고 남 탓하고 품평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본디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당이 어려울 때 험지도 나가서 희생도 하고 이겨야 사실 그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니 예로부터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와야 실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맨날 그 레드카펫 깔아주기만을 바라고 뭐 정권의 황태자로 법무부 장관 낙하산으로 들어가고 비대위원장 꿀 빨고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출마해야 된다. 그럼요. 무조건 무조건 본인이 해야 된다. 거부하면 그 자체로 정치인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당 대표 안 나온 거죠. 공천을 줘야 출마를. 저희야 얼마든지 줄 생각이죠. 공천 줘요? 제가 누가 당 대표가 되시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동훈 전 대표를 개양이 됐건 저는 용인도 가능하다고 봐요. 어디든지 좀 용인. 나가서 본인이 험지로. 한번 그럼요. 용인은 개항은 좀 용인은 험지도 아니에요. 용인은 저희 개항은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개항. 계약은 안 돼. 네. 계약은 안 올 게 뻔하고 원희룡 사태를 받기 때문에. 그럼 안 되죠. 네. 안 오면은 본인이 정치인이기를 포기한.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도 그 어려운 총선에서 그 한 자릿수대로 좁혔어.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을 해서 한동훈 전 이천수 씨의 대표가 도움이 크잖아요. 그것 정치인의 능력이죠. 그렇죠, 자기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캠페인을 하느냐, 어떤 프레임을 짜느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자기는 개혁 세력이고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구태 세력이라고 몰고 있지 그 않습니까? 서울시장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서울시장은 전 대표? 워낙 네. 중요한 자리라서 저희가 떨어지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될 사람을 공천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제 개항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래도 같은 네. 국힘인데 좀 편도 좀 들어주고 그러세요. 저는 같은 국힘이라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물에 불과한 사람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에 황태자가 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까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빼기 한동훈 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부산물에 불과한데 지금 본인의 좀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 주제에서 제가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험지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시라. 그럼 무조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을 장악하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게 정치일 수 있죠. 그럼 정치는 그런 거죠. 네. 아예 선거 못 이기는 정치인은 돈 못 버는 회사원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확정이 된 곳이 사실 저 계양하고 아산밖에 없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하고 저기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 그리고 뭐 안산 이제 곧 되겠죠. 안산에 저기 양문석 의원 지역구, 요 정도만 될 건데 세 개 다 험지예요. 험지네요. 네, 세 개 다 험지인데 아산이 좀 그나마 낫네요. 충청도 쪽이. 그렇죠. 네. 그나마 낫죠. 근데 네. 지금 분위기상으로도 국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험지인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한동훈 대표 안 나갑니다. 예, 한동훈 대표 재보선에 안 나옵니까? 안 나가죠. 겁이 많아요. 예, 그 세 개 다 험지인데 쫄티라고 나가겠어요. 아, 오늘 좀 감이 좋네. 안 나가. 정확히 알고 있네. 네. 그러면 아예 재보선 뭐 지방선거 아예 안 나온다라고 보세요? 지방선거 때는 분위기 봐서 네. 좀 큰 자리나 나가서 좀 떨어져도 좀 해볼 만하다 큰 그런 거 자리랑 생각은 뭐 하겠죠.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광역급이죠. 예, 광역급으로. 예, 광역급이죠. 그러겠지만 지금 재보궐선거 저기 나가서는 자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안 나갈 겁니다. 정치권에- 요번 솔직히 진짜로 생각이 있었으면 저는 요번에 큰 실망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국힘이 잘 못 가고 있고 네. 국힘이 자꾸 내란이랑 뭐 동조하고 뭐 잘못 간다 이렇게 비판을 할 거면 정치는요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만 자기가 출마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출마해서 내가 이 당 바꿔보겠다 할 수 있잖아요.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안 나왔잖아요. 질까봐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번 선택이 매우 아쉽고 정치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당대표 안 나온 건 정말 잘한,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는 잘한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치는요 그렇게 네. 그 다 단기적인 따지면 안 이득만 돼요? 보고 가면요 모두가 알아요. 저 사람이 리더로서의 헌신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 잘났다고만 뽑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절대. 지금 흙탕물이잖아요. 국힘이 아니, 이 그러니까- 진흙을 이 흙탕물
흙탕물을 굳이 나한테 묻힐 한동훈 필요가? 때문에 흙탕물인 거예요. 이건 명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박진감 넘치네. 아니 한동훈 대표님, 전 대표님 좀 같은 편도 한번 모셔야겠어요. 그 두 분 앉혀놓고 한번 얘기도 한번. 너무 해보겠습니다. 좋죠. 왜냐면 우리가 예.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 늘 그러잖아요. 니네는 비판만 하냐. 지금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는 국힘이 야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만 해요. 근데 비판만 해서는 평생 야당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야죠. 선거를 해야지 여당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필요하죠. 한동훈 예. 전 대표 출마 안 했으니까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어떻게 해야 되냐? 안철수 조경태를 도와야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조경태 후보가 본인한테 허락 안 받고 나가가지고 삐진 것 같아. 그래서 한동훈이 안 돕고 있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저는 근데 네. 조경태 후보가 도와달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안 도와준 거겠죠. 안 오히려. 도와준 거 근데 같아. 조경태 의원 도와줘야지. 목선인데. 도와줘야지 지금.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대신 조경태 의원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이 합의하에? 합의가 안 된 거래. 합의가 안된 거래요? 그러니까 안 돕고 아. 있는 거야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은 그냥 그 지금까지는 뭘로 접근한 거예요? 본투비 광대예요. 그러니까 다들 정치적으로만 보니까 한동훈이 뭐 대단한 레토릭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본투비 광대예요. 근데 본인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트로트 부르기 짜치니까 적당히 이제 유튜브 카테고리가 정치인 것뿐인 거지 네. 그냥 그 라방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뭐 대단한 기대를 하면 안 되고요. 죄송한데 네. 주제는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로 뭐 조국 전 대표랑 비슷한 부류예요. 제가 정치 봤을 때. 비슷한 무리라고요? 정치 공학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붙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얘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잠깐 나왔었고 네. 조국 전 대표의 네. 포지셔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뭐 아니면 어디 뭐 이제 재부선에는 전 기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아니면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이냐. 네. 그러니까 뭐 지선이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볼 때 민주당의 저는 그림은 개인적으로 어때요? 지방선거는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선거는 안 나간다. 네, 왜냐면- 지방선거 때문에 사면해 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의? 아니요. 조국 대표가 매를 세게 맞고 여러 대 맞았기 때문에 사면을 해준 거지. 네. 이제 조국 대표가 뭐 지방선거 정치용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죠. 우리 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조국이 나오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여러 분석들이 많는데 네. 다들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정치가 생물이라 뜻대로 안 되거든. 계산대로. 그러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두고 판단을 하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 나온 것이고 또 저는 그래요. 아니 뭐 조국 전 대표가 잠룡이 된다고 하잖아요. 대선. 아니 우리 범여권에 잠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뭐 김문수가 대통령 된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법률권의 잠룡이 누가 있어요 지금? 지금 조국 네. 아니 조국 정청래, 아니고요. 정청래. 아니 조국 정청래. 전 대표밖에 없잖아. 말릴 줄 알고 말릴 줄 알고. 조국 전 대표밖에 없잖아요. 아니야. 누가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제 네. 김민석 총리도 이제 있고. 정청래. 왜 그래?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식어. 얘기가 좀 특별히 인물이 없어요. 김민석 의원님 대권 나오실 거면서 배추밭 갔다 원래 오셔야 대통령과 돼. 각을 세워야 대권 주자가 되는 특별히 겁니다. 인물 없어요 지금 여권에서. 아니 지금 다음 주자가. 그러면 조국 지금 당이 다르잖아요. 조국 전 예. 저기 뭐야 대표는 혁신당,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네. 그럼 조국 대표가 음. 이번에 뭐 재부선에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지선에 나오면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사실 다음 대권은 조국 전 대표로 넘어갈 수 있는 아니야. 분위기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안 반가운 소식 아니에요? 지선을 나가서 당선이 되면 네. 이 대통령 하다 중간에 나가서 대통령 선거 나간다라는 거는 이제 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본인으로서 그렇게 어려워요. 왜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역 광역 단체면은 예를 들어 경기도 1,400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용했다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대선 준비하기 위해서 이 광역 단체장의 자리를 이용했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는 광역 단체장을 don했던 거는 중앙정치에서 안 되는 분들이 이제 테러로 이렇게 열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이재명 그걸 새롭게 대통령께서도 바꾼 사람인 거죠. 예, 경기도지사 서울과 하다가 경기도가. 이건 아니죠. 서울시장 왜냐면 오세훈 이명박 서울시장도 그렇고 서울시장 네, 하고 가는 이명박 거잖아요. 서울시장도 서울시장과 그렇고.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가는 대통령이 방문이지. 진짜 많은 좋은 아니, 정책을 이거- 만들었어요. 얘기 좀 하자. 말이 꼬일 수밖에 아니, 없어요. 뭐, 이게 왜냐면 힘들거든. 아니야. 자, 봐봐. 당대표 연임 전례도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할 수도 있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 사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속으로는 조금 우사클이
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워낙 품이 같은 넓으신 친구잖아요. 분이라서. 김성렬 최고위원님 어때요? 저는 좀 이거 안 좋아하죠. 안 근데 좋아할 것 이거는 같은데. 이재명 네. 대통령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조국 혁신당이 지난번에 후보를 안 냈잖아요. 후보 냈어가지고 만약에 5% 7% 가져갔어 봐요.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묘한 릴레이션십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빚 갚은 네. 거라고 저는 봐요. 아 무슨 또 빚을 갚아요. 정치를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순수하게 바라봐요. 순수하게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니 왜냐면 그 전에 심상정 전 의원 때문에 한번 4% 그쪽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0.7% 차이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럼요. 조국 혁신당이 얘기해서 이번에 안 나오면 에이 사면해줄게. 아니, 실제로 조국 뭐 이런 얘기가 혁신당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나가겠다는 그렇죠. 후보가 있었어요. 나가겠다는 후보가 있어서 내부에서 심각한 논의를 했어요. 아니 근데 당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가 조국 혁신당보다 훨씬 의원 숫자도 적고 지지율도 낮았던 때예요. 근데 처음으로 인정하네. 저희는 내잖아요. 저희는 후보를 내는데 그쪽에서 후보조차도 안 내. 정당이라는 건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이라는 거는 결국에 숙번을 할 의지가 없는 거고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냈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특히 결과가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났으면은 빚을 갚아야 될 부분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실 출마 본인이 후보를 내서 나중에 단일화를 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이득이죠. 그리고 그때 상황이 지금 뭐 끝났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지 뭐 조국 혁신당 나와도 우리가 이기는 상황이었어요. 조국혁신당 나오고 개혁신당이랑 저희가 반대로 좀 릴레이션십이 있었으면 또 모르죠. 그런데 이게 여러 아니 난 가지 조국 구도- 혁신당만 나왔어도 구도적으로 모르는 게임 됐다고 봐. 아니 왜냐면 결국에 국민의힘이 40%가 지지율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총선 때 그 상황에 둘이 조국혁신당이 10%가 차이가 안 났어. 총선 비례대표를 혁신당이 더 가져갔을 거예요 민주당보다. 그 정도로 약진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그리고 있죠. 개혁신당도 8% 나왔으니까 둘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합쳐서 나오는 결과는 그렇죠. 맞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확실히 보수의 존재와 이제 진보의 존재는 반반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나누었다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조국 혁신당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후보 내기 쉬울까? 그 압력, 압박 못 내요. 과거에 심상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항상 과거에 심상정이 나와서 레이스를 하면서 같이 러닝메이트로 가다가 드랍해주고 나가는 이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거였잖아요. 그거 딜 포인트로 그걸 네. 잡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걸 우리의 수도 있지. 선거에 좋은 득이 되려면 끝까지 나와가지고 페이스메이킹을 해주고 나중에 단일화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게 더 우리에게 좋았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그 당시 이건 내가 확실히 알지. 근데 그 당시에 그러네. 이재명 후보님은 그런 걸 엄청 싫어했어. 이런 단일화, 경선 이런 건 엄청 싫어했어. 일극 체제를 선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지라고 일극 체제가 아니라. 왜냐면 경선에서 흠집이 날까봐. 그 전에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그렇죠. 통해 가지고 자기가 흠집 났던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을 비롯한 모든 네. 혐의들이 내부 경선에서 나왔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 절대 허용하지 않았어요. 재밌네. 이거 안에 있는 내용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라. 오늘 소설 많이 쓰네 내가. 네. 오늘 재밌는 소설 많이 읽고 갑니다. 근거 있는 소설인 것으로. 어주거나 개혁신당도 저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요. 야, 야당 그것도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는 의원을 배출한 이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 역사적으로 거의 이제 없었던 일 아닙니까? 아 저거는 저걸로 봐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많이 압수수색을 받았죠. 네네. 그러니까 이미 당사내로. 경선도. 예. 그거는 국민의힘 당사면은 아마 그 명태균 씨 관련 한 번 압수수색 하지 않았었나요? 갔었어요. 한 번 네. 했었어요. 전에도 네. 했었어요. 그 명태균 씨 관련돼서 22년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 24년 총선 공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러 간 게 아닌가 네. 현재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있었고 명태균 씨 관련된 게 이미 특검에 올라갔고 그 혐의가 김건희 씨의 구속영장 발부된 구속영장에도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건 사실 뭐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공천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그 내용만 좀 들여다보는 압수수색이겠죠,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예.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요. 네. 추가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거고 뭐 그 차원에서 압수수색 전격적으로 단행한 거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은 민주당도 지금 이제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선 뒤에 좀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게 사실 있어요. 있는데 뭐 민주당도 그걸 좀 너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어제 고문들이 얘기했듯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혹은 뭐 전환길 씨가 지금 전당대회를 주름 잡고 있고. 아니 전환길 씨가 당 대표로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 정치에 네. 특별히 관심 없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이 당 대표 아니야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예. 원래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정당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쪽이 더 못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쟤네들보다는 낫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더 악순환이 돼요. 사실은 그런 게 좀 그게 아쉽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었던 똥론 자꾸 똥 얘기하나 똥론 그거예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 그랬냐면 야 국민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이 배가 고파도 말이야 쉰 밥은 먹어도 똥은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녀요. 근데 거기서 똥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을 얘기했겠죠. 쉰 밥은 민주당이에요. 뭐 그런 평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이거를 빨리 벗어나려면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엄이라는 버려야 오명을 돼요. 떼야 되고요. 네. 윤석열 잔당이라는 윤석열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럼 정광재 너무 대변인이 안타깝습니다. 비대위원장을 하면 딱 됐을 텐데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 비대위원장도 왜 그쪽 친윤 쪽이 됐는지도 사실 좀 의아하기도 그렇죠. 한데 어쩔 수 없죠. 그쪽이 뭐 TK, PK 지역에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많으시니까. 근데 지금 악재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국힘 입장에서 근데 제가 하은이 예. 법률자문님께 좀 여쭤보면 네, 사실 이럴 때 개혁신당이 좀 뭔가 메시지를 여러 곳 낼 법한데 그렇죠. 네. 조금 약해요.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기자간담회도 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가져나가겠다 호소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여야 간 균형이 안 맞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목소리를 내고 뭐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쪽에서 기울어져서 강하게 나가는 이런 지금 전국이 돼버리면 앞으로 참 어떻게 이게 이어질지 저희가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저는 개혁신당 얘기가 나와서 우리 중도 보수 대통합이 언젠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없이 정권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봐요. 맞습니다. 지금 예. 우리 그 보수가 주류가 아니잖아요. 지금 유권자 지형상 절대 주류가 될 수가 없어요. 제 연령대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세 여기는 지금 공고한 민주당 지지세가 완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2022년에 선거 연합이라는 거를 구축했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이긴 거를 이제 해체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도 보수 진영이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과 중도 보수 대통합을 하려면 우리 당도 아까 말한 계엄 정당 뭐 윤석열 잔당 이걸 떼내지 않고는 중도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지난번 대선 때 그 이준석 후보와 왜 단일화 못했습니까? 저는 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인정했었어야죠. 못했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도 네, 맞습니다. 여기 올 만한 동인이 맞아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단일화 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다 맞질 않으니까 단일화가 안 된 거죠. 지금 계속 그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끊어낼 수 있을지 석구대제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국힘 텔레방 대화 내역도 지금 뭐 부분만 그날 이제 뭐 없어졌다. 뭐 아니 이런 그거는 근데 내용들이 오해입니다. 이게 오해입니까? 어떤 분이 예. 저 설정을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자동 삭제 근데 왜 타이머를 그 부분만 해갖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가 낸 자료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당에 그 텔레그램 방에 있으세요? 전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없죠. 현역 아시면서 의원만 이렇게 아픈 대로 찌르고 그러세요. 그 어려운 지역 가서 텔레그램 지난 총선에서 고생하신 미래 분이에요. 의원도 넣어줄 줄 알았죠. 그 방에 미래 미래에 되실 분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해명을 했어요. 그게 그 고의적으로 삭제된 것이 아니라 설정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했었고 그거 다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예.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보관하고 아니, 있죠. 그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조사하면 다 나와요. 아니 앞뒤로 내용이 있는데 거기만 없어진다고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좀 아니 조사하면 다 의아해서. 나오니까. 아니 이거 변호사님 이거 믿어야 됩니까? 조사하면 다 나온다는데. 저는 뭐 딱 들어서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은 안 되더라고요. 그쵸. 제일 중요한 시기에 관한 내용들만 딱 그렇게 덜어낸 거잖아요. 삭제된 게 단순히 이게 착오에 의한 거다라고 하면 이게 좀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게 국힘에서. 증거인멸 의혹만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그거는 거는요. 제가 꼭 네. 설명드릴게요.
2024년 10월 29일 모 의원의 작동착오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텔레방이 일주일 단위 전체 삭제 기능으로 설정이 전환됐습니다. 이후 12월 중순 의원들은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전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자동 타이머 해제 조치를 실시하였고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보존해 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관계는 좀 팩트다? 뚜렷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홍성태 시장님? 예. 이거 뭐 믿어야 됩니까, 국민의힘 말을?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조사하면 다 나와요. 아니 왜 근데 이거 조사하기 일주일이냐고요. 텔레그램 방이어서 조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텔레그램 삭제가 안 되겠죠. 돼버리면 이게 복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네. 대신 뭐 그게 없어도 저는 뭐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받고 있는 혐의들, 그러니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당시에 오갔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좀 막아야 돼. 아니야 아니, 표결해주지 말자. 캡처해갖고 이러면서. 다 네. 남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어디로 놔라, 뭐 의총장으로 와라, 국힘 당사로 와라 이 시간 단위로 캡처해 놓은 게 지금도 인터넷에 다 돌아다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캡처는 해놨지만 뭐 중요한 말들은 삭제하고 캡처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뭐 사실. 조작이 그게 됐을 수도 있고 아, 보전이 이렇게 의심이 많으시네.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 이게. 제대로 됐다는 보장이 텔레그램은 있잖아요. 조사 잘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조사하기가. 만약에 진짜 고의로 삭제를 했다면. 아, 네네네. 고의 삭제 아니에요, 변호사님. 아니 그 부분만 삭제됐다는 게 좀 의아해서 좀 계속 여쭤보긴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국힘의 의견은 정말 실수로 그 부분만 삭제가 삭제. 공교롭게도 하필 그 시간에 그 대화 내용만 일주일간 삭제가 되어서 그 유감스럽다. 전에 것도 다 삭제가 된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부분만은 10월부터 아니에요. 예, 10월 누가 이제 29일부터 그 텔레 그 기능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삭제할 거냐, 일주일에 아니면 한번 안 할 삭제할 거냐, 거냐. 그 일주일에 한 번 삭제할 거냐, 네. 아니면 하루 지나면 삭제할 거냐. 그러니까요. 이 기능이 있는데 네. 누군가 작년 10월, 11월 이때부터 일주일 이후 삭제 이 기능을 꼭 관리하는 의원이 켰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어떤 바보가 의심받을 거 뻔한데 딱 요 기간만 일주일 삭제해야지 하고 그 일주일 삭제합니까? 기간만이 한 달 아니라니까요. 정도 하는 거죠 삭제를. 그 일주일 기간만은 아니에요. 10월 29일서부터는 계속 아니, 일주일씩 그러니까요. 삭제된 거예요. 근데 이게 10월 29일인 거는 확실한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저도 이제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조사만 다 나오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 저는 이 공단이 부분부터 좀 밝혀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10월 29일. 아, 요거는 좀 약간 특검에서 의심이 많아요. 규명해 주십시오. 억울하다 진짜. 저 오히려 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예, 되지 지금 않나. 네. 국힘 들어간 김에 특검에서 규명해 주십시오 이거. 저 압수수색 들어가신 김에 이것도 잘 좀 텔레그램 방도 한번 좀 캡처가 돼 있는 사진도 있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고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면 쓰고 골프 쳤는데 이게 계속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국민의힘이 좀 약간 속상한 아니,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또 권성동 의원이 제가 정광재 생각에 대변인께서 통일교 통일교 연관이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골프장이 아니었으면 네. 그래도 조금 덜했을 것 같은데 하필 또 또 공교롭게 하필 또- 골프 치러 갔는데 또 통일교야. 근데 또 이 8월이 사진 나오네요. 굉장히 네. 덥잖아요. 네. 용평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거길 가셨을 것 같아요. 아 용평에 용평에 골프장 몇 개인지 아세요? 한 7, 8개 되나? 하필 또 엄청나게 거길 많습니다. 가셨네요. 그렇죠. 네. 예, 용평에 많아요. 평창에도 있고요. 그렇죠. 하필 근데 오늘 너무 덥다. 좀 시원한 데 가서 골프 쳐야겠다라고 해서 갔는데 하필 통일교네. 통일교 소유. 그러니까 네. 전 이게 참 됐다라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정무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 사실은 본인이 현금 결제, 본인이 결제 내역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공직자들께 보면 골프 비용 같은 경우는 자기 돈으로 냅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걸릴까 이게 봐 너무 나중에. 티나잖아요. 예. 예전에 제가 이제 공직 기강에 있던 분 얘기를 들어보면 평일에 골프장 가서 차번호를 쭉 찍어요. 차번호를 그냥 주차장에 있는 차번호를 쭉 찍어서 차적조회를 다 합니다. 네. 그리고 공직자들이 고위공직자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 그럼 그거를 한다는 거를 공직기관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걸 알고 평일에 골프장 갈 때는 남의 차를 타고 가요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모시러 가죠. 네. 접대하는 쪽에서 이제. 렌트카 아니 같은 자기 차로 아유 저 대기 어디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태우고 이렇게 라이딩해서 태우고 가- 라이드 해가지고 남의 차를 타고 가는데 또 골프장에서 이런 사용 내역은 금방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 카드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골프 치다가 현금이 오갔는지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내기가 기본 상식인데 좀 스크래치 쳤을 수도 네, 있고 쫙 이제 엄청 판돈을 크게 해서 네. 한 뭐 그 정도로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구상이 예. 가능한 거고 근데 아니 통일교에서 쇼핑백 2개를 받았다 1억 서포트 이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 통일교 소유 골프장을 꼭 가야 하필. 됐었는지 예. 그건 잘 납득이 안 돼요. 제가 이게 뭐 자팍 사진을 다 이게
방출하면 옛날에 현기환 정무수석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분이 골프를 좋아했어요. 어. 그분 나중에 그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도 받고 했었는데 네. 골프 좋아해갖고 이제 그 안에서는 10,000원짜리 내기를 하는데 어. 돌아오면은 그게 100만 원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송금해 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뭐 현금이 예. 오고 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뭐 홀 매치할 때 뭐 10,000원, 20,000원 내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까지 뭐 네네. 법적으로 처벌을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기환 그때 당시 전 정무수석은 거기서는 이제 골프장에서는 10,000원짜리가 왔다 갔다 했는데 다음에 이제 클럽하우스에 들어오면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곱하기 100이 돼서 송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어요. 와, 야. 그런 재밌죠. 여하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아니, 그리고 그 또 한 얘기는 가지 좀 들었습니다. 이상한 게 복면 쓰고 있잖아요. 복면. 아, 근데 저거는- 저거 어르신들 저 복면 쓰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아 그래요? 저 여성분들이 일단은 저거는 많이 하신 거고 어르신들이 저런 걸 얼굴 가리고 골프를 치신다? 저런 일은 거의 저는 골프장 가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게 얼굴 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간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또 피부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안 타기 위해서 네네. 여름이잖아요. 안 타기 위해서 저런 걸 또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얼굴- 계신데. 네. 저렇게 과하게 복면을 네. 하고 아니 뭐 골프를 마스크 치는 정도나 경우, 뭐 네. 약간 뭐 여기 이렇게 그쵸. 붙인다거나, 네, 그렇죠.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 하지. 그 정도 하는데 저렇게까지. 네. 눈만 내놓고 이러고 나와서 골프 치고 통일교 사나이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죠. 예, 좀 의아해요, 대변인님. 아니 그래서 왜 네. 그 통일교 골프장을 가셔갖고 그러니까요. 그냥 다른 골프장 가시지? 예. 실제로 만나보면 어떤 분이세요, 권성동 의원님? 좋은 분이죠. 뭐 정치인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 좋은 분이긴 해요. 뭐 다 이렇게 뭐 우리가 화내는 모습만 많이 봐서 그렇지. 권성동 의원이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야당 의원들 지금이죠. 여당 의원들과도 두루두루 좀 친합니다. 아 그래요. 네, 두루두루 이재명 친하고 대통령과도 뭐 대학교 선후배. 선후배죠. 예. 선후배고 그 원내대표 할 때 그 우리 당의 기자들로부터 권며들다. 권성동의 매력에 스며들다. 그래서 원내대표 할 때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스킨십만 좋고 그래서 소통 능력이 좋은 분이 있고 사실은 스킨십이 좋다는 게 나쁜 쪽하고도 스킨십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두 다 친한 거군요. 그러니까 뭐 두루두루 친하면 이제 이렇게 팔 벌리고 이렇게 하면 뭐 걸리는 거에서 어이구 땡큐 이렇게 되는 건데 야 두루두루 친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후자일 가능성이 좀 있다. 좋은 권성동 얘기는 의원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일단 통일교랑은 네. 천정구까지 찾아갔잖아요. 네. 찾아가서 한학자 총재 두루두루 친해서 쇼핑백 받고 이건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입니다. 현금 쇼핑백 2개 받았다. 요 비타500 박스에 1억 들어가요. 쇼핑백이면 얼마가 들어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저희가 나오는 대로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입장에서는 좀 이 상황을 좀 타파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슈들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대변인님께서. 우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캐세라세라.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야 될 대로 되라. 아이씨 알아서 되겠지. 이런 의미라기보다 원래는 무엇이든 될 것이다요. Whatever will be, will be.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This shall pass too. 이거 딱. 하긴 그 근데 내란 B 다음에 상황에서도- 뭐가 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뭐가 whatever, 되느냐. 네. whatever, whatever. whatever. 근데 앞서 얘기하신 게 또 몇 개 있어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변인이시잖아요. 좀 요즘 곤란한 일도 좀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약간 자리 배치를 이렇게 해주시나 싶기도 합니다. 따로 모셨죠. 저희가 따로 모셨습니다. 일대일로 이제. 네. 뭐 압수수색 지금 저희 비상의원총회도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 네네. 근데 이게 좀 특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작됐나요 벌써? 특검에서도 예. 아니 그 뭐랄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짬지들 이렇게 보내서 몇 명 보내가지고 당원 명부를 다 통째로 달라. 저희 당원이 500만 명 명부가 있거든요. 그거 억울하군요. 입당 탈당을 모두 포함해서. 네. 그럼 전 국민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명단 개인 정보, 신상 정보를 그것도 그러네요. 종교를 대조해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개인의 종교까지 다 우리가 오픈을 해달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종교도 그러니까- 오픈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고 애초에 보니까. 특검이 들어온 이유가 뭐 통일교가 우리 당에 그 조직적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대조를 해보겠다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네.
아니 통일교의 사람들이 일부 당원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도 다 대조해봐서 탄압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 정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원들의 그런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 뭐 이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차라리 시작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그때 당시 후보죠. 윤석열 예. 후보 뭐 홍준표 후보였을 때 갑자기 통일교에서 당원이 엄청나게 많이 가입해서 그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쪽에서 어느 정도 그때 가입했던 시기 정도는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줄 생각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전혀 실체가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겁니까? 현실 정치를 너무 모르는 주장이고요. 민주당이나 저희나 책임당원, 권리당원 수가 100만 명 내외예요. 그 정도로 전국 정당이 됐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네. 지난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됐을 때 25만 5천 표를 얻었거든요. 당원들한테. 원희룡 전 장관이 친윤으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네네. 8만 5천 표 얻었습니다. 아니 10만 음. 표가 넘게 개입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세미준과 같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조직들도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했는데 네. 왜 8만 5천 표밖에 안 나왔죠? 뭐 신천지가 한동훈을 지지했나요? 그러니까 가당치가 않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건 거예요. 아예 그 시작 자체가 불가능한 아니, 얘기이기 그럼요. 때문에 말이 안 10만 된다. 표가 조직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 10만 명이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고 피라미드 구조로 관리가 되어야만 10만 명을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저희 일반적인 당협에서 당원들 1,000명 모으기도 힘듭니다. 그냥 당원들한테 그런 모든 개인 신상 정보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매달 1,000원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또 진입장벽이 있는 거거든요. 10만 표를 모은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부대변인 좀 오늘은 좀 다른 생각하실 것 같은데. 뭐 거짓말 막 정치- 하네. 뭐 우리 옆에 없는 줄 알고 막 거짓말 계속 하네.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이거? 그- 아, 저 사람이네. 진실만 얘기해요. 저희 예. 당원들께서 아예 요새 당원들이 어. 의원들 말도 안 들어요. 다 아시잖아요.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박찬대가 그러니까 이거 떨어졌지.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조작이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로? 어떠세요? 자, 민주당 첫 입장에서? 번째로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 쉽게 말해서 뭐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10만 명이 한꺼번에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을 한 번에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좀 실무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딱 당원 가입을 받잖아요. 그러면 당원 가입 받은 다음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10명을 받으면 한 6, 7명 수정을 해야 돼요. 뭘 수정을 하냐. 우리가 이제 당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당비를 두 가지로 낸단 말이에요. 하나는 계좌이체를 하든지 네. 아니면 휴대폰에서 자동 결제를 하든지. 근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휴대폰 자동 결제하는 걸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돼. 네. 그런데 우리가 내 명의의 휴대폰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건 TMI인데 어르신들은 아마 할인되는 게 있나 봐. 휴대폰 그런 게. 그러면 좀 휴대폰 많이 쓰는 아들하고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명의를 바꿔서 쓰는 가족 경우도 명의로 있고 하죠. 네. 또 계좌에 돈이 없어. 그러면 계좌에 돈이 없는데 자동이체 신청해가지고 한 번이라도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게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만 명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10만 명이 완벽하게 당원으로 가입되는 과정까지는 조금 노력과 수고가 좀 필요해요. 시간도 좀 걸리는군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실무적인 착오는 있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의 통일교에서 많은 당원들이 가입했다는 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면 다만 얼마가 들어가는가가 중요한 거고 이게 왜 얼토당토 안 한 얘기가 아닌 거냐면 이게 지금 여기 넘버 2 통일교 그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과 이 뭐 건진 법사라는 사람과 이 통화 내역 문자 내역이 있잖아요. 그 실제로 당원을 많이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나왔죠. 네. 예. 뭐 청년부, 뭐 노인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 하고, 네. 아니 또 이런 거 있잖아. 야, 뭐 권성동인 줄 알았는데 다른 옷도 내려갔는데 아 이미 다 말해놨는데 아 형 왜 그래? 뭐 이런 거 아니 넌 좀 웃어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너무 이게 말 안 되는 얘기 하시니까 사업 청탁도 못 웃으시잖아요. 캄보디아 공적 원조 개발 이런 것들 우리가 캄보디아에 언제 몇십억씩 갖다 놨어? 야, 얼마씩 갖다 줬어 우리가? 알지? 거기 우리의 이권을 줘라. 네. 막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YTN 있죠. 막 그 인수하게 해달라 네. 청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건 안 됐잖아요. 네. 결국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황이 있는 거잖아. 정황상. 정황상. 그러니까 이제 가서 까봐야지. 그리고
제가 어제 느낀 게 뭐 좋다 이거야. 그러면 당원 명부를 다 못 주겠다 이거야. 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 주는 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이해해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검이 지금 통일교에서 국민의힘으로 조직적으로 입당한 몇 명의 어쨌든 일부 명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지고 같이 국민의힘 당사 들어가서 그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국민의힘 실무자가 앉아놓고 이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웃으라 했지. 웃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뭐 특검 같아. 김성열 아니 뭐 방청객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김성열 한번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도 안 해주고 20명 넣는데 없다라고만 해버리는 건 좀 무책임하지 이것도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특정 사람들이 실명이 거론되고 검찰들이 누가 어떤 종교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요새 웬만한 기업들도 그렇게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당원 가입할 때 종교를 넣어요? 제 말이 그 말이 어떻게 확인을 하겠다는 건지도 그게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특검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통일교 명단을 다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50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고 그거를 가져와서 저희 당원들과 일일이 대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지가 않은 게 그럼 50만 명을 다 찾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 당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샘플링으로 이제 입력을 한다고 한 명씩. 그래도 문제가 되죠. 그럼 그 50만 사람 명을. 아니 그러니까 몇 명만 해보면 되지. 우리가 여론조사 할 때도 온 국민을 대상으로 안 하잖아요. 아. 1,400을 하는 거 근데 아니에요. 몇 성인 명이 남녀로. 가입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아니, 기독교 거기에 명부 대해서 대조해 해보면 보시면 되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그런 식으로. 부분은 그 수사 기법이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통일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문제가 아니고 네. 통일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모종의 목적을 가지고 입당을 해서 업무 방해를 한 부분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했다면은 네네. 그 업무 방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당대회 때 우리가 K보팅 같은 걸 써요. 그러면은 그 문자로 이제 투표를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럼 문자에 그 당원의 번호들을 핸드폰 번호들을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선관위에. 그럼 선관위가 그걸 안심번호로 바꿔가지고 K보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번호에 같은 번호가 들어가 있는 정도를 확인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당원 명부를 다 달라고 그러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계좌가 하나가 보이스피싱에 쓰여가지고 요 계좌 하나 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건데 내 전 재산 다 내놓으라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내나요? 특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당원 명부를 다 넘기게 되면 그 당원들 중에는 내가 당원인 게 저희 검찰로 넘어가면 불편하다라고 압박을 느낄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개인정보니까요. 그럼 이 부분은 진짜로 정치에 대한 그 본인의 양심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심각한 문제고 특검이 이런 부분들은 정당이라는 그 단체 자체의 특성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만 해야지 이렇게 그냥 쫙 펼쳐놓고 걸려라라는 식의 수사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 약간 특검에서 약간 좀 뭐 지금 보여지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이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걸 보여지기 위한 수사를 너무 섣부르게 진행을 했다. 왜냐면 50만 명을 다 달달하는 건 지금 말이 안 된다. 네, 이게 라는 생각이 좀 500만 명을 달라는 거죠 네, 지금. 그렇죠. 전체 500만 명이요? 440만 명 정도 될 거거든요. 네. 그걸 다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근데 국민이 그걸 어떻게 500만 다 줘요? 예. 아 진짜? 민주당은 500만 명이 넘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이게 어쨌든, 예. 저희 당의 일종의 업본 게 저희 당의 정확한 업본 아니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였던 시절에 네. 그때 당사 문을 열어줬어요. 압수수색할 때요? 명태균 수사한다라고 하니까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한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사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사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동기가 뭐냐? 당정 갈등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명태균 이슈를 키워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으니까 여당 대표가 그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무처 직원들 컴퓨터부터 우리 당원들 명부까지 모든 이런 내밀한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당사문을 열어줍니까?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여당 대표가 그런 식의 행세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게 진짜 얕잡아 보일 수밖에 없는 행보들을 한 거죠. 이 당은 내부 싸움 나면 당사문도 열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가당치도 않은 행동들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내부 총질 세력과 하루빨리 선을 그어야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통일교와의 연관성 부정하고
갖고 계십니까? 아예 그냥? 뭐 교단과 조직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죠. 지금도 그 중에 이제 일부 정치인들을 지목을 하는 것이 뭐 당이랑 관련되기는 공정동이라든가. 어렵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당이랑 그렇다라고 관련 하면은 없다. 네, 대가성이라는 것도 입증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 굉장히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아까 뭐 특정 뭐 언론사를 인수하겠다라고 했지만 다 불발됐잖아요. 불발됐죠. 그러니까 성립된 게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숫자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아니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마를 하라고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알려져 있고 친윤계 후보로 나와서 모든 그런 당내 조직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10만 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만 표가 조직적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지가 않은 전제라고 하는 거죠. 네네. 앞으로 계속 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봤을 때는 2022년, 2024년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때마다 국민의힘은 좀 약간 좀 저항할 생각이라고. 뭐 그렇죠. 저희가 사실 생각해야 되나요? 그게 모든 정당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도 뭐 돈봉투 사건 때 근데 약간 당사 좀 털리기도 하고. 의혹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런 특검이 정당이 네네.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수사 기법을 동원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저희 아니면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에서 좀 선을 그어야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이 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통일기호 자체는 김건희 여사랑만 엮인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수사를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게 무제한 별건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뭐라도 하나 발견되면 다 문어발처럼 확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밀한 정보들에 대해서는 특히 당원들 정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어줄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김성열 수석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수사 가능한 기법들을 본인들이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저희가 협조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뭐 압수수색도 계속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예. 저도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웃어요, 근데? 아니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마음이 안 좋다고 마음이 얘기하는데. 안 좋던데 뭐. 내가 웃상이라 그래. 웃는 상이라서 그래. 손 내려보세요. 마음이. 그래 웃는 상이라고 칩시다. 예. 마음이 안 좋아. 예. 지금 한때 애들 좋았거든.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그런데 예. 저는 이제 그래요. 좀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많이 공감 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하기도 해.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나름대로 통화 내역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정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또 안 까보고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황현희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정당과 관련된 공천 개입과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강제 수사하면은 이건 알아내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주가 조작과 같이 이게 증거가 흔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원 개입과 관련된 어떤 송사는 관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막 10만 명을 가입시키려고 했다고 하면은 위에서 지시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F1, F2 이렇게 조직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뭐 이 본부장들만 하더라도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원 가입을 받았는데 또 뭐가 잘못돼 가지고 서로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것들이 쭉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당원 가입과 관련해 가지고는 공직선거법에서 그동안 많이 해와서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보통 우리 변호인들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건의 관계자가 4명 이상이면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다. 왜? 재수의 딜레마에 빠지니까 서로 나중엔 퍼스트 펭귄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빨리 저는 이 정도는 털고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래야 본인도 어쨌든 현역 의원도 유지하는데 좋고 또 어차피 윤석열, 윤상현 의원이 다 안고 가야 된다 이거는. 거기는 안고 가야지. 다 끌고 가야겠다. 안고 예. 가야죠. 저도 그렇게 봐요. 네. 네, 그렇게 보는데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수사의 대상이 사실은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저는 국민의힘보다는 통일교에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 게 통일교에서 어쨌든 조직적으로 입당을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일교의 그 조직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간에 연락책들이 모집책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분들 핸드폰 받아가지고 검사해보고 하면은 바로 나올 문제예요. 이거를 국민의힘이 들어가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통일교에서 조직적 입당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로 투표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권에 있다 보면 이런 종교 단체나 어떠한 특정 단체들, 꼭 종교 단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 단체들이 꼭 선거 때가 되면 야 우리가 뭐 10,000명 넣어줄게, 20,000명 넣어줄게 와요. 많죠, 그런 옵니다. 사람들. 예,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믿느냐? 못 믿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도 확인이 안 돼요. 실체가 없죠. 예, 우리도 그 뭐 명부 달라고 그럴 거예요? 종교인 명부 달라고 그럴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특검이 정말 수사를 하고 싶다면 통일교에 직접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진실이 나올 거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국내 당사를 이게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뉴스에 탁 퍼지고 우리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관련자들을 사실 특검에서 또 소환을 해가지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이미 부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한테도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특검의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사정기관의 압수수색이라는 건 꼭 그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심리전과도 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종의 수사 기법으로 볼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동의를 해요. 그 특검이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도 저 윤석열 검찰 들어왔을 때 저도 같이 막았거든요. 저 스크럼 짜서 막았어요. 민주연구원에 들어올 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정당이라는 곳은 정말 사람들의 정치적 양심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자기들 수사 편의를 위해 가지고 압박하고 이런 식의 방법으로 쓸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그러니까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존중해 주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방금 쓸데없는 얘기한 거. 바로 들었습니다.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인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아니 국민의 다 정당인들이시니까 네네네. 사실 다 알죠. 그 내밀한 사정들을 알고. 그리고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입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뭐 일일이 검증하고 차단할 수단도 없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들어온 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선거 때 되면은 저희가 모든 후보들이 다 조직적으로 당원 모집들을 해요. 잘 이겨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정치력이고 실력이에요. 당이 독려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희가 선거 때 되면은 그 책임 당원의 그런 허들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한 달만 뭐 6개월 이내 한 달만 납부를 했더라도 투표권을 준다. 이건 통상 모든 정당들이 다 하는 것이고. 당원을 모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이 정당 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장려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문제 삼기 시작한 말이 되지 않는 거고 책임 소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 정당이 당원을 받은 게 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정당의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사를 가지고 그 후보에게 이득을 받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동원을 했다라고 하면 그 동원한 주체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걸 왜 정당에다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가 예. 문제냐면 이 정당법 49조에 보면 이 자유 의사에 의해서 정당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권유나 압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입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또 두 번째로 그때 당시에 통일교에서 대량적으로 이 당원 가입이 있었다고 하면 또 일종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업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100% 당원 투표로 아마 했을 거예요. 이 23년 1월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됐을 때 그 100% 당원 가입 그 당원 투표제로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좀 나눠지잖아요. 뭐 7대2, 8대2 그러니까 당원 여론조사 뭐 얼마, 뭐 국민 여론조사 얼마. 근데 그때는 희한하게 100% 당원 투표로 해서 당 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의심을 우리가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준석 대표 쫓아내니라고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저희가 조금 이게 사정이 예. 뭐 통일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요. 예. 저희가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김기현 후보가 그 당시 인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네, 요 이야기 당원 100%로 알겠습니다. 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보면 일단은 통일교를 털어라. 네. 네, 통일교 털어요. 일단 통일교로에서 뭐가 나와야 국민의힘에서 뭐 수사 협조 요청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순서인 것 같다라고 해서 세 분의 의견이 좀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 전환기 씨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환기 씨요. 이거 쳐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전환기 또 씨 사실 때문에 좀 안 된다. 저희가 국민의힘이. 반천했어요. 네. 반천한 게 이제 그 확실하게 전당대회- 징계된 거예요 지금? 징계 이제 오늘 할 거고요. 오늘 할 전당대회 거예요. 출입 불가능한 상태가 됐잖아요. 네네네. 일단 거기 출입 조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뭐라고 보도를 하냐면 출입 못해도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이 통제할 수 있는 이슈인가 일단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전환길 씨가 개인적으로 아예 좀 김어준 씨처럼 하든가, 그러니까 당적 없이, 그러니까 공직과 당직을 하면서 이런 강력한 선동형 스피커 역할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좀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하려고 하니까 잡음이 생기는 거고. 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잡음들을 좀 겪으면서 전환길 씨도 깨닫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처음에는 반발을 하다가
뭐 이렇게 출입금 조치 당하고 자칫 나 인정을 한다라고 네.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오늘 징계를 할 건데 본인이 또 소명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그 비표는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원래 그 프레스 비표라고 하는 게 국회 출입처에게만 두는 건데 전환길 씨가 언론사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아마 오늘 본인의 소명을 듣고 징계도 할 거고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반합의 이 갑론을박 과정을 또 거쳐가지고 네네. 우리 당이 정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되게 웃긴 표현인데 흥행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전당대회가 전환길 씨 때문에 흥행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흥행을 했을 때요. 네. 단순히 이게 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이 흥행이 아니라요. 끝나고 나서 손익을 따져봤을 때 이익을 봐야지 흥행인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물론 화제는 많이 되겠지만 이게 이미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고 봐요.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안쪽에서 당연히 굉장한 균열이 좀 생길 거고. 근데 생각보다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분당할 힘도 없어요. 예,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아니 나는 그리고 좀 의원도 어이가 없었던 게 그나마 한동훈 측에서 그렇게 세게 밀던 우재준 청년 최고라는 분이 나는 전환길에 대해서 언젠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본다.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명확하게 하라고요. 명확하게 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 지금 전환길 씨라는 존재를 모르겠어요. 다른 저희하고는 다른 당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정은 분명히 있어요. 네. 특히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 강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기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싸운다고 하면서도 막상 전환길 앞에 가서 다 뭐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는 이런 형태는 나는 전환길을 정말 저기 국힘의 김어준으로 데려가려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강 건너 불구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즐겁게 보고 있고요. 이래서 개그 프로그램이 망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있고. 그 이제 개콘 출신으로서 참 자존심 상해요 사실. 노력 좀 하세요. 개콘이 망한다는 얘기를 자꾸 정치권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재밌어, 전환길. 아 진짜 속상해. 근데 클라스 아주, 제가 예. 최근에 이제 그 모 유튜버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이 그 고성국, 전환길, 뭐 성창경 이 세 분 앞에서 면접 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야, 진짜 기가 차더라고. 야, 진짜 국민이 걱정되더라고요. 면접이라기보다 인터뷰. 인터뷰? 면접이란 말은 누가 만들어낸지 네. 모르겠네요. 뭐 기사가 나서 그런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참 그 전환길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뭐 저희는 사실 처음엔 좋았어요. 네네. 아유, 쟤들 망가지니까 우리는 좀 지지율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너무 망가지면은 이게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우의 날개가 쫙 펴져야 되는데 너무 지금 오른쪽 날개가 좀 휘어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너무 망가지지 말아라는 얘기를 민주당 부대변인 강성필님이 새겨 듣겠습니다.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꼭 좀 수렴해 주셔서 아, 그럼요. 균형을 잘 새겨 유지해서 들어야겠죠. 견제도 좀 해주시고. 뭐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청래 대표가 맞춰주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그것도 또 맞는 말씀이에요.